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은행의 인가치소 사태를 배임 하나도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 무죄로 풀어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 서민들은요, 돈 100만원 200만원 도둑질 하다가 그 자리에 잡히면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갑니다. 경찰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맥조를 했는 놈들은 그때 영남 알프스 1000억이 넘는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7조가 된 임원 대주들이 해문 놈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지금 선임되어 사건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우스운 거는 거기서 한결, 하우 이런 변호사들은요, 과거에부터 부산저축은행에 고정된 변호사들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주주와 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숨겨주고 그것을 도와주고 또 도둑질을 더 하도록 옆에서 조언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제 재판장에 나와서 안 했다고 변호하는 그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차고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는지, 참 재판장이 아니면 뛰나가서 욕을 하고 한바탕 뺨이라도 한 찰 때려주고 싶었지만 재판장이라서 참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많이 배운 사람, 전문가를, 변호사, 건강원의 경제 전문가를, 또 사회의 언론인들, 이런 분들 한 번 더 각성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은 넘보다 똑똑하다는 것은 과연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없는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우고 조금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시민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과연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100만원 200만원 강도질을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면 바로 감옥 속에 가야 됩니다. 근데 7조나 해본 대주주 임원들은 2008년도에도 어래 작은 액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바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배임 하나만 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재판장한테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7조 원들의 비리를 한 이 경제사범들은 사형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그래도 바른 기회를 줘서 요구한 것이 사형을 시키라는 거였습니다. 이 경제사범들은 이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몇 억씩 하고 넘가정 몇 가정 편지 풍파내고 감옥에 들어가도 1년 2년 3년만 살면 나옵니다. 이 경제사범들에 대한 법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다른 자금 긍경 중수 폐지 이것이 문제 아닙니다. 이 기회에 경제사범에 대한 법부터 가장 먼저 고쳐야 되고, 또 고위공직자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더 강하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비리 부정부패는 최하위 39위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기득권자리, 흔히 가진 자들이, 흔히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자기의 힘을 잊기 싫어서 자기의 전문가들이 잘못한 부분은 법은 약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거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들은 자기 권력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눈을 뜨고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서민들의,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고 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별 신경이 안 씁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살림을 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몇 번이나 부산에 민주당사회로 몇 번 찾아가가 민주당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요구했지만 지금 한 번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권 주자들 왜 여기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과 지금 현재 상태를 아무로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29일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당대표가 저축은행 사태 한 기절 내놨다마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거, 그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당대표로서 대권 주자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권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전화를 하고 해로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더 할 말은 많지만은 우리 저축은행 우리 피해자분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에 73명의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는 가처분 신청에 해서 우리가 증거농성했다고 내놨습니다. 그 신문기자 죽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하는데 왜 증거농성합니까? 그 이유는요, 73명 중에는 여기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의 명단이 반 이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하루에 100만원씩 가처분 신청하고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내라는 것이 73명의 집에 우편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에 존에서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신상,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다 실어서 개인 신상 자료를 다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개인 신상을 알았는지 그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왜 100만원 가처분 신청을 하며 변호사 비용까지 물으라 했는지 그거 물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찾아갔을 때 대한민국 부장판사, 부산지법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희정 대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딱 찍어가면서 이거 위법입니다, 나가시오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석하지 않은 사람 가처분 100만원씩 해놔놓고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해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러 간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면서 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 됩니까? 적어도 9명의 대표 변호사 이름이 올라갔더라면 정식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놔놓고 우리를 화나게 해서 우리가 따지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감금을 했다고 신문에 나고 거기서 한수 더 떠서 부산 변호사 협회에서는 우리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데 그날 저녁에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가처분 신청 취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저녁 밤이 늦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고 가도 좋다 해서 자고 오고
화요일, 월요일날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12시에. 12시에 확인하러 가느니 변호사가 없다 해서 좀 또 기다렸습니다. 2시까지, 1시까지 기다리고 1시부터는 점심 1시간 먹고 또 2시에 올라가려고 하길래 연제경찰서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변호사 온대서 2시간 넘도록 기다리러 안 오길래 우리가 8층에 올라갔습니다. 8층에 올라갔더만은 입구에서 연제경찰서 전경들아 경찰들이 방패로 다 막아가 우리 8층에 몬드각으로 가행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총칼 들은 사람 아닙니다. 경찰들 방패로 맞고 하면 힘없어서 우리 쫓기 내려옵니다. 1층에 입구에 앉아서 문 열어 8층에 문 열어가 우리 보내줄 때까지 1층에 앉았더만은 업무 방해래가 경찰에서 저 연행에 갔습니다. 그것이 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때문에 그날 업무를 보냈다 하지만은 올라간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온 사람 내려올 사람 내려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변호사협회에서 그날 못 올라가고 못 내려와서 업무로 방해를 했다고 우리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거로 맹색이 부산시 협회 변호사협회 부산시 단체라면은 지금 이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우리 부산 피해자들한테 고소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 100만원씩 갑자기 집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의하러 안 갈 사람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이소. 아마 저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변호사들이 그런 거 받았다면 아마 더 하지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경찰에서 왜 막았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연제경찰서 경찰서장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들은 억울한 거 분한 사람을 경찰에서 가임 진압까지 하고 인권 유린까지 하고 그날 연행에 가서 CCTV실에 1시간 반을 저를 감금했습니다. 그거 이루 다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 4시간 진술 받는 동안 제 주장은 별로 적어주질 않고 저것끼리 저한테 불리한 말만 4시간 동안 계속 다려가 듣고 곤치줄래로 뻗떡 안 곤치주고 예를 미기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이 경찰서 안에서 제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고 진술 안 받으면 오늘 바로 없는 죄로 키워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4시간 동안 진술하고 나니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요, 만일에 정말 법도 좀 모르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잡혀갔더라면 꽁꽁 묶여가지고 구속대가 아마 못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제발 은행같이 건강이나 금융이 도둑질했는 그런 도둑놈들 좀 잡고 서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불법으로 집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우리를 가만히 집회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행동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를 모임하면서 가장 억울한 부분이 공권력 가임 투입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더 하고 싶지만은 너무 길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한맺힌 말씀을 끝까지 듣고 싶지만은 우리가 집회 시간이 17시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원래 집회를 하면은 야간에도 하고 촛불 들고도 하고 귀신 보고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는지 좀